는 워낙 유명하게 됐는데 17학번이고 2019년도에 얼리 액션으로 하버드 학부에 합격했습니다. 합격했고 2020년도 9월에 입학해서 현재 3학년에 재학 중이며 물리학과 수학 복수 전공 중입니다. 이제 이 문철 선배한테 너무 좋은 소식이 있는 거예요. 그 선배가 좋은 소식을 안고 왔는데요. 파이 베타 카파라는 하버드 학부에서 유서 깊은 아너 소사이티 회원으로 선출되었다는 자랑스러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교내신문에도 실렸다고 굉장하죠. 덧붙여 PBK 아너 소사이티 리더인 마샬이라고 선출되었다고 합니다. 설명해 주세요. 네, 이런 모든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들어봅시다. 네, 박수. 네. 선생님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지만 저는 한국과학영재학교 17학번으로 졸업하고 2019년 12월에 얼리 액션으로 하버드 학부에 합격해서 2020년 9월부터 지금까지 이제 재학 중인 학부 3학년 물리학과 그리고 이제 수학 복수 전공 중인 박민철이라고 제 꿈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제 꿈은 이제 좋은 물리학자가 되어서 세상을 더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바꿀 수 있는 연구를 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는 이 Atomic Molecular Optical Physics, 그러니까 어떤 원자들이나 분자들을 이 광학 시스템에 가두어서 어떤 이제 물리적 현상들이 일어나는지를 보는 그런 이제 AMO라는 분야의 실험 그 분야의 물리학과, 그리고 Condensed Matter Theory라고 불리는 입자들이 이제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입자들이 서로 이제 상호작용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보는 물리학, 그리고 퀀텀 인포메이션이라고 요즘 이제 양자 컴퓨터와 관련돼서도 이제 굉장히 이 연관이 깊은데, 이 퀀텀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양자적 단위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양자적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에 대해 다루는 이 퀀텀 인포메이션,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아토믹 피직스 그리고 컨덴스 매터 시오리, 퀀텀 인포메이션, 이렇게 세 가지에 걸친 주제들을 연구하는 이론 물리학자가 되어서 저는 새로운 실험을 제안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실험적 결과들을 이론적으로 해석하고 또 설명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실험 물리학자들과 어떻게 보면 가깝게 교류하는 그런 이론 물리학자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 이제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내년 대학원 진학 결정 이후에 KSA에 방문할 계획인데 그때 이제 진로 특강을 이제 들었을 때 좀 더 자세하게 나누고자 하고, 이제 오늘은 제가 한과영에서 했었던 것들이 어떻게 제가 유학을 왔을 때 제가 이렇게 해외에 나가는지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우선 좀 말씀을 드리면 학업 같은 경우에서 아까 그 최현영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최근에 그 파이 베타 카파라고 이제 PBK라고 하는데, 이제 저희가 학교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하신 원로 교수님들이 이제 GPA뿐만이 아니라 자기소개서 그리고 이제 추천서, 수강한 과목들의 난이도나 아니면 다양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 그리고 심층적으로 검토하는 회의를 거치셔서 3학년 2학기 때 24명, 그리고 4학년 1학기 때 48명, 그리고 이제 졸업하기 직전에 한 96명 정도를 선발하는 이 아너 소사이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첫 선발인 24명대, 저희 이제 전 학년 1,800명 정도 되는 학생들 중에서 이제 전공 무관에서 24명만을 선발하는 이번 주니어 24명 일렉션에서 이제 그 이번에 합격을 했고, 그래서 이번 화요일 날 있었던 인덕션 디너 이벤트에서 저희 학년의 이제 PBK 멤버들을 대표하는 자리인 클래스 마셜이라는 포지션에도 또 선출이 되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관련된 리더십 역할을 역시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컨커런트 마스터라는 프로그램이 하버드에 있는데, 이게 이제 졸업할 때 물리학과 이제 수학 학사 학위를 저는 이제 받을 예정인데, 또 이제 이에 더불어서 물리학 석사 학위도 같이 이제 수여받고자 이제 계획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는 내년 5월에 졸업 시에 이제 학석사 학위를 동시에 수여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돼서 연구 관련돼서 제가 하버드에서 했던 것들로 이제 1학년 여름에서 2학년 학기 중에 했던 연구로 최근에 이제 논문 공저자로 이렇게 나갔었었고, 그리고 2학년 여름부터 지금 3학년 학기 중까지 하고 있는 연구는 이제 제가 이제 주도적으로 일저자로 참여하고 있는 연구인데, 이제 여름에 굉장히 영광스러운 안어인 그 허셜 스미스 리서치 펠로우라는 저희 하버드에 있는 또 유서 깊은 연구 프로그램에서 또 선출이 되어서 2학년 여름에 이제 그 연구 펠로우십을 수행을 했었고, 지난 3월에 미국 물리학회, 그 아메리칸 피지컬 소사이티 APS에서 이제 있는 물리학회에서 이 구두 발표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문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좀 마무리하고 싶어서 추가 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3학년 여름에는
이제 전 세계에서 한 10명 정도 선발하는 페리미터 연구소라는 그 연구소가 이론물리 연구소가 캐나다에 있는데 이 연구소에서 10명 정도 선발하는 그 인턴십 프로그램에 합격을 해서 여름 내내 이제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이 실험에 가까운 이론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 물리학자들이랑 항상 이렇게 교류하고 이제 실험 물리학자들한테 새로운 실험을 제안하고 이런 이제 역할을 하고 싶은데 이제 그런 뭔가 어떻게 보면 그런 분야의 이론 물리는 이제 하버드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와 약간 다른 조금 더 수학에 가까운 이론 물리 분야를 조금 이제 여름에 집중해 보고 그리고 이제 관련된 연구자들이랑 또 교류를 하고 싶어서 이제 페리미터 연구소라는 또 색다른 환경에서 여름을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에 거기서 연구를 하게 될 계획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살아보는 건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KSA 3학년 때 국외 위탁으로 저는 한 달 정도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연구소라는 곳에서 파견이 됐어서 이제 그때 이제 해외에서 어떻게 보면 한 달 정도 살았던 게 이제 가장 장기 체류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스스로 돌이켜 봤을 때 또 이제 KSA에 워낙 훌륭한 재능을 가진 친구들에 비하면 제가 이제 처음에 입학했을 때 느꼈던 건 나는 참 평범하다. 나는 참 평범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는데 이제 그랬던 제가 이렇게 이제 학부로 유학을 나오고 제가 정말 꿈에 그리던 하버드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이제 유학 중에 이번에 PBK 24명뿐만 아니라 연구에서도 제가 이제 꿈을 이렇게 지어 나가는 제 꿈을 지어 나가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모두 KSA 재학 중에 은사님들께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주셨던 가르침 덕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늘 그 관련된 소식을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아까 선생님께서 초반에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그 20학번에 이번에 2명이나 정말 이제 좋은 학교에 이렇게 미국 유학을 나오게 되어서 저는 선배로서 너무 자랑스럽고 또 제가 사실 이제 선배지만 저는 이제 1학년 때부터 이 후배님들이랑 같이 이제 교류를 많이 해왔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후배님들이지만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대단한 분들이라서 또 이제 이분들이 이제 입학과 관련돼서 또 이제 설명을 해주실 거고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KSA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제가 이제 하버드에서 뭔가 이렇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또는 연구하는 데 있어서 또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우선 연구 관련돼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사실 연구 관련돼서 그 세 분의 선생님께서 정말 저를 연구자로서 비유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첫 번째 선생님은 이종림 선생님이라는 분께서 저한테 정말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특히 저는 이종림 선생님이랑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뭔가 그 연관되는 프로젝트는 연구기초 세미나라고 1학년 2학기 때 진행하는 그 연구 프로그램만 선생님이랑 같이 했고 이제 나머지 프로젝트들은 다 다른 선생님이랑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종림 선생님이랑 1학년 2학기 때 진행했던 프로젝트에서 뭔가 좀 미련이 남아서 2학년 3학년 때 계속 이어서 뭔가 그 개별적인 프로젝트를 이제 친구랑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이렇게 개별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또 이제 그 재학생분들이랑 또 예비 입학생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종림 선생님께 가장 크게 배웠던 것들은 뭔가 선생님께서 저희 연구에 대해서 훨씬 더 이제 저희보다 좋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물론 계셨겠지만 선생님께서 아이디어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면서 뭔가 저희 연구를 가이드 해주시는 게 아니라 저희랑 같이 뭔가 아이디어를 계속 그 디벨롭하는 것들을 선생님께서 같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굉장히 난관에 봉착했던 부분이 사실 저희가 연구했던 부분이 이 파력 발전을 이렇게 뭔가 실험적으로 구현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연구를 진행을 했었었는데 이렇게 이제 하려면 우리가 파도를 직접적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엄청나게 큰 이제 풀장을 구입을 해서 여기다 뭔가 모터를 달아서 이 풀장 내에서 파도를 이제 주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프로젝트에 있어서 뭔가 기존에는 이 모터가 두 개가 달린 이 듀얼 모터 시스템을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뭔가 이 모터 두 개가 처음에는 같이 작동을 하더라도 또 이제 이 싱크가 잘 안 맞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동시에 작동을 하면서 파도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얘네가 싱크가 안 맞으니까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파도가 굉장히 irregular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아, 이거 좀 문제다, 심각하다 싶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선생님이랑 얘기를 했었는데 선생님께서 딱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아, 왜 듀얼 모터를 쓰냐? 왜 모터를 두 개를 쓰지? 라고 이제 계속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한테.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했죠. 아, 모터가 두 개면 힘을 이제 두 배로 전달할 수 있으니까. 아, 그런 거 아니냐. 근데 그러면 이제 저희가 왜 힘을 두 배로 전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이제 자동적으로 질문이 들잖아요. 그러면 모터를 한 개를 달고 파워를 하나로 달고 얘네가 싱크가 맞을 수 있도록, 싱크가 더 중요하면 이 기어를 사용해서 어떻게 보면 이 싱크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디자인하면 어떨까라고 이제 저랑 친구가 선생님이랑 나눴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제가 대학을 와서 경험을 해보니까 특히 이제 저희 이론 물리 쪽 연구 프로젝트는 뭔가 멘토가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는 게 아니라 뭔가 멘토도 이제 저랑 같이 아이디어를 계속 디벨롭하고 이 아이디어는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될지 아니면 이 아이디어에서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논의를 하다가 더 좋은 아이디어를 얻고 이런 경험들이 어떻게 보면 특히 이론 물리 연구에서 굉장히 이제 내추럴한 그런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이종림 선생님이랑 같이 연구를 하면서 이런 경험을 했던 것들이 저한테 참 소중한 경험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영환 선생님이라고 지금은 은퇴하신 선생님께서 계신데 이제 선생님이랑은 제가 이제 논문이랑 학회에 관련된 이제 활동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특히 저는 이제 그 학교에서 모든 학생에게 이제 경비를 지원해 주시는 국제학술 대회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벨기에에서 열린 이제 그 음향학 분야에서 가장 큰 이제 국제 음향학회라는 이제 그런 학회에서 포스터 발표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포스터 뭐 최고 포스터 발표상 시상식 때 뭐 아너러블 멘션도 받고 되게 영광스러운 일이 많았는데 사실 이제 이런 포스터 발표를 준비할 때 그리고 이제 뭔가 제가 연구했던 부분을 바탕으로 논문을 쓸 때도 이제 선생님께서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이런 논문이나 아니면 학회를 이제 어떻게 보면 준비함에 있어서 이 물리학 분야에서의 학문적 글쓰기와 학문적 말하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께 정말 큰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이제 뭔가 타고나게 이런 걸 아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특히 이제 연구의 흐름을 전달할 때 어떤 정보가 이제 메인이 되는 중요한 정보이고 어떤 정보가 좀 격가지 지역적인 정보인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처음에 감을 되게 못 잡고 있었었는데 이제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거의 1대1로 선생님께서 아주 많은 시간을 들여서 지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이제 계속 찾아뵙고 또 이제 제가 많이 찾아뵙죠. 왜냐하면 선생님께서 또 너무 좋은 조언들을 많이 해주시니까 제가 선생님을 이제 1대1로 많이 찾아뵙고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조언을 해주셨던 것들이 제가 이런 물리학 분야에서의 학문적 글쓰기와 말하기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번 학회에서 제가 학부 재학 중에 미국 물리학회에서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뭐 아니면 제가 이제 논문 공저자로 이렇게 들어갈 때도 그냥 이제 기여만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논문의 어떤 파트를 제가 직접 이제 작성을 했었었는데 이제 그런 이제 활동들을 함에 있어서도 이제 김영환 선생님께서 이렇게 지도해 주셨던 어떻게 논문을 쓰고 어떻게 학회에서 발표를 하는 이런 아카데믹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그 철저하게 지도를 고등학교 때 받았던 것이 정말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구 관련돼서는 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2학년 R&E와 3학년 졸업 연구를 지도받았던 김재영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또 이제 그 김재영 선생님께서는 이제 또 그 2학년 R&E를 지도해 주실 때 이제 본인께서 뭔가 그 과학 철학을 저희 학교에서 가르치시고 이제 과학사, 과학 철학을 가르쳐 주시는데 또 이제 이론 물리학 쪽 백그라운드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론 물리학 쪽에서 깊게 공부를 하신 분인지라 또 이제 저희 R&E 지도를 맡으셨을 때 이 디지스트 그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에서 이제 그 실험 쪽으로 연구를 하시는 이기준 교수님이란 분이랑 같이 이제 그 콜라보레이트를 해서 저희를 협동으로 지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 저희가 이제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이 어떤 실험 장치를 이제 변형시켜서 이 수정된 양자 지우개 실험이라는 어떻게 보면 제가 기억하기로 그 포스텍 지금 이제 포스텍 교수님이신 김윤호 교수님께서 제안하셨던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수행하셨던 실험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제 이 양자 지우개 실험이라는 이 실험을 저희가 어떻게 뭔가 어떻게 이론적으로 어떤 실험 장치를 바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계산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내는 R&E를 이제 저희끼리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여름에 이제 막 양자역학 공부하고 너무 재밌었는데요. 특히 저는 제가 가장 친한,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랑 R&E를 같이 해서 정말 재밌었는데 사실 그때 제가 느꼈던 게 그때부터 이게 뭔가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론 물리가 이 실험 물리랑 연관이 되고 연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연관이 단순히 뭔가 이론 물리학자가 이런 것들을 예측했고 실험 물리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측정했다. 이런 식의 뭔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먼 연관이 아니라 이론 물리학자가 실험을 제안한 걸 실험 물리학자가 진행한다든지 이런 식의 뭔가 좀 더 가까운 연관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학부 재학 중에 만난 그런 롤모델 연구자들, 정말 저희 하버드 재학 중에 정말 좋은 멘토들을 많이 만나면서 어떻게 보면 제 꿈을 이렇게 발전시키게 된 거지만 그 꿈의 이제 시작점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한거양에서 했었던 RNE와 RNE 경험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재영 선생님께서는 또 이제 나중에도 한 번 더 제가 언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전공 관련돼서 저는 이제 물리학이랑 수학을 전공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는 이제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제가 보다 더 좋은 물리학자가 되기 위해서 물리학이 어떻게 보면 언어인 수학을 이제 잘 이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학 과목들을 이제 듣다 보니까 수학 전공도 같이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물리학에만 어떻게 보면 관심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전공 관련돼서 제가 이제 입학 이전에 그 물리학 원투 그리고 생물학 원투의 이제 플레이스먼트 테스트라는 이제 PT 시험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통과하고 그리고 1학년 때부터 이제 일반 물리학 시험 일반 물리학 과목을 이제 그 2학년 선배들이랑 같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사실은 중학교 때는 제가 수학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 PT 시험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이전에는 제가 중학교 때 또 정말 훌륭하신 은사님이 계셔서 이 물리학 개념들에 대해서는 정말 기초가 좀 튼튼하다고 스스로 자부를 했었는데 이 또 문제풀이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는 못했었어요, 중학교 때. 근데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투자되는 생물학 과목을 PT 시험으로 1학년 때 통과를 하니까 이제 대부분의 1학년 시간을 일반 물리학 공부에 쏟으면서 이제 그 이시카이프 선생님께서 가르치시는 일반 물리학 1 그리고 일반 물리학 2 이제 과목을 정말 모조리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선생님께 이제 선생님 이거 문제를 어떤 문제를 좀 풀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쭤보고 그런 이제 숙제 문제들 뿐만이 아닌 또 다른 문제들도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풀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즐거웠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2, 3학년 때 제가 이제 1학년 때 선생님께서 가르치는 수업을 다 들었으니까 제가 이제 2, 3학년 때 선생님 수업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억울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한 1학년 겨울방학 때 찾아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뵙고 선생님 제가 너무 억울한데 그 이시카이 선생님 제가 너무 억울한데 혹시 그 선생님께서 이 새로운 과목을 이렇게 개설해 주실 수 있냐라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당하게 여쭤봤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 그럼 열어주겠다라고 하셔서 어떻게 보면 그 이제 물리학과 기준으로 그 일반 물리학이 1학년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 2, 3학년 사실 뭐 2학년 수준의 물리학과 2학년 수준에 해당되는 이제 그 고전역학이랑 그리고 전자기학을 약간 이렇게 섞어 놓은 그런 이제 과목인 이 물리학의 통합적 문제 해결 기법이라는 과목을 이제 새롭게 개설해 주셨고 제가 이 과목을 이제 2학년 2학기 때 이 과목이 처음 열렸을 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 과목을 듣기 위해서 뭐 정말 주변의 친구들도 설득을 하고 또 선배들도 설득을 하고 이래서 같이 들었었는데 또 이렇게 KSA에서는 학생이 원하면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과목을 막 없던 과목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는 이런 정말 놀라운 환경이라는 점을 또 이제 후배님들과 또 이제 예비 입학생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이제 제가 2학년 2학기 때 들었는데 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세 학기에 걸쳐서 이 선생님께 수업을 들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선생님 수업에서 제가 정말 배웠던 건 이 기존 교과서에서 접할 수 있는 좀 정석적인 풀이가 아니라 뭔가 이제 대칭성이나 아니면 기하학적인 아이디어들을 활용한 좀 시각적인 기법들을 선생님께서 많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뭔가 어떻게 보면 비정석적 풀이를 많이 알려주신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한둘이 아니라 정말 거의 모든 문제에서 그런 좀 비정석적인 풀이를 알려주시고 특히 이제 전자기하기나 이 특수 상대론 같이 이렇게 쉽게 시각화하기 어려운 그런 분야에서도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아름다웠어요. 정말 이렇게 시각적으로 물리를 이해할 수 있구나. 이게 이제 그 자연의 아름다움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제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현재까지도 선생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신 방법이 제가 물리학을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이제 물리학적 개념을 새로 배웠을 때 이걸 어떻게 시각화시킬 수 있을까? 요즘 이제 뭐 대학원 수업을 많이 들어도 어떻게 보면 그런 시각화하는 방식이 저는 이제 아직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물리학을 이해했다. 이 부분을 이해했다 하는 건 제 머릿속에 그림이 딱 그려지면 이해했다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학문적 태도, 학문을 이해하는 태도가 이제 이시카이프 선생님께 온전히 받은 거죠.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김현벽 선생님께서
현대물리학 개론이라는 수업을 이제 3학년 1학기 때 가르쳐 주셨는데,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시칼프 선생님께 1학년부터 2학년까지 이제 교육을 받았고, 이제 3학년 때는 이제 김현벽 선생님이나 분께 이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김현벽 선생님께서는 이제 박사학위로 이 입자 물리학 이론을 전공하신 분인데, 이제 그런 만큼 이 현대 물리학에 대해서 굉장히 조예가 깊으신 분이고, 또 이제 저희가 뭔가 또 이제 저는 굉장히 질문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되게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정말 이렇게 이해를 잘하고 싶은 마음에 수업에서 정말 질문을 많이 드리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질문들도 정말 사실 이제 제가 또 되게 나이브한 되게 좀 수준 낮은 질문들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깊이 있는 답변들을 또 해주셔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이때 수업에서 배웠던 게 이 특수 상대론이라는 또 이제 물리학의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주춧돌이 되는 그런 이제 현대 물리학의 첫 번째 발견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저희가 배웠던 게 이 학부 양자역학, 그러니까 이제 3학년 1학기 때 대부분 학교에서 배우고 저희 하버드에서는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과목인데, 이제 이 양자역학 원의 그 절반을 그냥 중간고사 이후로 그냥 커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학부 1학년으로 입학을 했을 때 하버드에서 그냥 이제 저는 뭐 이시칼프 선생님 그리고 김현목 선생님께 워낙 이제 학부 1, 2학년 내용들은 이제 다 배웠으니까 제가 이제 다시 뭔가 어떻게 보면 반복할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이제 카이스트는 AP 인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 1학년 때 뭐 카이스트나 포스텍을 진학해서 1학년 때부터 양자역학을 들은 친구도 있습니다. 너무 훌륭한 친구인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버드에서는 그냥 이제 상위 과목을 들을 수 있다라고 교수님하고 얘기를 해서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그냥 들으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면담을 드릴 때 교수님께 이제 제가 이제 현대물리학 개론에서 배웠던 실라버스를 보여드리고 뭐 이제 제가 이런 것들을 배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교수님께서 그러면 양자역학 원을 1학년 1학기 때 수강하는 게 no problem이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제 제가 수강을 하게 됐었고, 뭐 그 이후에도 이제 그런 좀 상위 과목들을 1학년 때부터 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이제 김현벽 선생님께서 3학년 1학기 때 가르쳐 주셨던 이 현대 물리학 개론이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번에 받게 된 이 안어인 이 PBK 같은 경우는 이 학생이 얼마나 전공에서 깊이가 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에 있어서 제가 김현벽 선생님이랑 이시카이프 선생님께 고등학교 때 정말 정말 철저하게 훈련을 받으면서 어떻게 물리학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PBK가 이 학생이 깊이뿐만이 아니라 넓이, 그러니까 이제 depth뿐만이 아니라 breadth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이제 이런 데에 있어서 사실 제가 이제 또 고등학교 이전에 제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청심국제중이라고 어떻게 보면 전인적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중학교 환경을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제가 중학교 때부터 정말 훌륭하신 은사님들께 가르침을 받아서 인문학에 대한 기초 소양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문학에 대한 좀 관심은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약간 걱정을 하셨던 게 이 한과형은 영재학교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제가 한과형을 진학했을 때 이제 그런 인문학 관련된 그런 소양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셨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었고, 사실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PBK 안어를 받게 된 건 뭐 학업을 가르치신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다 이제 감사하지만 인문학 선생님들께 특히 더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 이유는 저는 KSA의 인문학 교육 덕분에 제가 하버드 다니면서 매 학기마다 한 과목 이상의 인문학 전공이나 아니면 교양 수업들을 들었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고,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왜냐면 사실 과학 영재학교 출신이 하버드에 와서 역사학이나 철학 관련된 전공 수업을 듣는 게 조금 약간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떻게 보면 그런 좀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용기나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한과형에서 이 인문학 선생님들께서 해주셨던 그런 교육 덕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1학년 때 국어 수업을 김진실 선생님이라는 선생님께 수업을 받았어요. 지금 입학팀장님으로 계시고, 그리고 이제 1학년 국어 수업을 가르치실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 이제 보직을 맡지 않으셨던 경우라서 또 이제 저희 수업들에 굉장히 이제 그런 지금도 물론 그러시지만 그때 이제 특히 더 뭔가 덜 바쁘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선생님께 이렇게, 저는 이제 또 청심 중학교를 나왔으니까 나는 이제 글쓰기를 잘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글을 자신 있게 써서 이렇게 제출을 했었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혹독한 평가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선생님께서 이렇게 그 집어주셨던 제 글쓰기의 문제점이 이제 번다하다. 그러니까 글이 너무 이렇게 메인 포인트로 들어가는 게 깔끔한 것이 아니라 되게 번다하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참 저한테 있어서 너무 감사한 조언이었던 게, 저는 이제 이 이후로 내 글쓰기에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제가 사실 그 이전에도 뭔가 글쓰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물론 자신감은 넘쳤지만 이제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고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 문제점을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신 거죠. 근데 그렇다 보니까 또 이제 선생님께서 제 고등학교 기간 동안 뭐 여러 가지 지원서를 낼 일이 있었는데 뭐 한국어든 영어든 가리지 않고 선생님께서 글쓰기 첨삭을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이렇게 글을 썼을 때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께서 고민해 주시고, 또 뭔가 선생님께서 또 이렇게 고쳐라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이 표현은 왜 이렇게 썼니? 아니면 이 표현을 더 바꿀 수 없을까? 라는 식으로 뭔가 제가 또 주체적으로 글을 고칠 수 있게, 그러니까 다음 글을 쓸 때는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게, 그렇게 좀 되게 건설적인 피드백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김진실 선생님께 또 이렇게 그 트레이닝을 받다 보니까 제가 학부 1학년 1학기 때 그 비교 문학 관련된 그 신입생 세미나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김진실 선생님께 이렇게 트레이닝 받았으니까 비교 문학 수업 듣고 뭐 에세이 써도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신입생 세미나로 이 수업을 들었었고, 그리고 1학년 2학기 때 저희 필수 이제 글쓰기 교양 수업인 엑스포스라는 수업이 있는데 뭐 이 수업에서도 이제 또 자신 있게 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글쓰기 관련돼서 계속 노력할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이렇게 되게 뭐랄까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또 그런 만큼 제가 부족한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두 가지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제 글쓰기의 은사님은 김지일 선생님이다 라고 그렇게 항상 주변에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선생님은 제 추천서를 써주시기도 했던 분인데, 이제 하버드 추천서를 써주시기도 했던 분인데, 그 이동림 선생님이랑 이시카이프 선생님께서도 이제 써주셨는데, 제 인문학 추천서는 이제 박인숙 선생님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인숙 선생님께서 제가 2학년 2학기 때 세계사 수업을 들었을 때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박인숙 선생님께서 이제 제가 또 그 물리학 수업뿐만이 아니라 역사학도 옛날부터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세계사 수업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선생님께서 막 이런 인물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초점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시다 보니까 제가 듣는데 이게 막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인터랙트 하는지가, 뭔가 물리학에서 입자들이 인터랙트 하는 건 인간미가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과 사람들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인터랙트 했는지는 굉장히 인간미가 느껴지고,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사건들이 또 이렇게 보면 인물들의 그런 인터랙션에서 또 나오는 거구나, 또 이런 깨달음도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 재밌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됐고, 또 이제 제가 또 선생님께 막 질문을 드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께서 또 읽을 거리도 좀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뭐 지금은 제가 선생님께 듣기로 지금 그 후배님들은 그 교과서로 사용하고 있는 책이라고, 선생님께서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을 이제 교과서로 사용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후배님들이 너무 럭키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질문을 제가 드리고 스님께서 이제 관련된 읽을 거리를, 그때는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뭔가 초본을 쓰고 계셨던 단계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저한테 이렇게 뭐 그 읽을 거리를 추천해 주셔서 이렇게 그 선생님 오피스에서 좀 읽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선생님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업 내에서뿐만 아니라 수업 외에서 찾아뵙고도 정말 많이 배웠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에피소드가 제가 이제 학부 3학년 1학기 때 미국 대외 관계사 관련돼서 이제 미국이 어떻게 세계 다른 나라들이랑 인터랙트 하는지에 대한 수업을 들었었는데, 이것도 이제 전공 수업이에요. 역사학 전공 수업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어떻게 역사에서 에세이를 써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역사에서 뭔가 그 개념들을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런 히스토리컬한 그런 인물들이 역사의 그 사건에 영향을 주고,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이미 박인숙 스님께 많이 배웠으니까 제가 이제 수업을 들을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던 제 연구 관련돼서 정말 많은 그 도움을 주셨던 그 김재영 선생님께서 사실은 이제 김재영 선생님과 정말 인연이 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2학년 1학기 때였던 것 같아요. 2학년 1학기 때 이제 과학 철학, 그 과학의 철학과 과학사였나? 과학의 철학 및 과학사, 이제 그 수업도 들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수업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제 이제 R&E 졸업 연구도 지도를 해주셨는데, 이제 제가 졸업 연구는 그 과학사로 졸업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그 맥스웰이라는 물리학자가 어떻게 그
빛에 관련된 이론을 정립시켰는지에 대한 그 과학사 이론을 했고, 막 1800년대에 맥스웰이 썼던 논문도 있고 막 그렇게 했던, 굉장히 재밌는 그런 이제 졸업 연구를 했었었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선생님께 과학 철학 그리고 과학사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지도를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이렇게 했던 것들이 또 이제 선생님 수업이 보면 그냥 이제 되게 토론식 수업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 에세이를 통해서 학생을 평가하십니다. 뭔가 시험이 이제 그냥 막 그 다음 중 옳은 곳을 고르시오 이런 시험이 아니라 그냥 에세이를 통한 시험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하버드에서 수강한 뭐 철학이나 역사학이나 인류학이나 이런 이제 인문학 전공 수업과 이제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그 수업 형식이 매우 유사한 형식이었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또 이제 제가 이제 또 이제 패기롭게 약간 영어로 이렇게 인문학 에세이나 보고서를 많이 작성을 했었고, 저는 이제 졸업 연구 논문을 그냥 다 영어로 작성을 했었었는데, 저 이제 제가 영어를 이제 그렇게 잘하지 않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또 영어로 에세이를 작성하시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도 또 이제 굉장히 엄격하게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그 유학에 나왔을 때 어떻게 보면 수업에서 에세이를 쓰고, 그리고 또 수업에서 어떻게 보면 토론에 참여하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이제 김준일 선생님 그리고 박인숙 선생님 그리고 김재영 선생님 이렇게 세 분의 인문학 선생님이 제가 이렇게 하버드에 왔을 때 뭔가 인문학 수업들을 이렇게 바로 뭔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망설임 없이 난 잘할 수 있을 거야. 이제 KSA에서 재밌게 들었으니까 하버드에서도 이제 재밌게 들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들을 수 있게 됐었던 정말 감사한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꼭 이제 그 관련돼서 경험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제 뭔가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나 이제 전공이나 뭐 인문학이나 다 너무 중요한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 인격이나 아니면 유학 중의 생활이나 아니면 제가 꿈이, 약간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마찬가지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유학이라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계속 한국에서만 살았었는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유학이라는 낯선 환경에 나와서 제가 이렇게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또 그런 인격적인 성장이, KSA에서 인격적인 성장이 지금 제가 이렇게 뭔가 공부에 전념할 수 있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게 되는 데에 정말 큰 도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첫 번째는 사실 제가 되게 좀 고등학교 때 좀 이렇게,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고등학교 때 그렇게 멘탈이 강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3학년 담임 선생님으로 김동화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는 이제 HP라고, 아마 저기 그 20학번 후배님 두 분 다 공교롭게도 제가 알기로 다 이제 HP라는 걸 경험을 하셔서 또 이제 자세히 이제 얘기를 들으실 건데, 그 HP라는 제도를 해서 이제 카이스트에서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이춘근 선생님이라는 분, 지금 이제 교감 선생님으로 계신 분인데, 그분께서 이제 HP 담임 선생님으로 이렇게 인솔 해서 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또 3학년 때 저는 이제 얼리 액션으로 지원을 했는데, 이제 얼리 액션은 10월 달까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12월 달에 결과를 받는 형식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뭔가 3학년 2학기 내내 그냥 스트레스에 가득 쌓여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입시 스트레스에. 왜냐하면 저는 정말 간절했거든요. 저는 정말 미국 유학 가서 정말 내가 이렇게 고등학교 때 내가 즐겁게 공부했던 것만큼 또 이제 그 유학을 나가서 꿈을 펼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정말 간절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가고 싶었는데, 또 이제 유학 입시가 또 불확실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저는 이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또 이제 부족한 점도 되게 많다고 생각했었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결과 관련돼서도 그렇고 또 이제 제 진로 관련돼서도 그냥 전반적으로 굉장히 불안함이 많았는데, 제가 자주 찾아뵀어요. 김동환 선생님이랑 그리고 이충건 선생님을 정말 자주 찾아뵙고, 그리고 이제 상담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랬는데 스님들께서 정말 감사하게도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어주시고, 그게 정말 감사했어요. 정말 많이 얘기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제 또 이제 두 분 다 뭔가 학교에 또 오래 계셨던 분들이거든요. 정말 오래 계셨던 분들이다 보니까 저희 선배들, 이제 또 한 10년 뒤 선배들 뭐 이런 분들 얘기도 해주시면서 이런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선배들이 어떻게 다스려 왔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전에 지금은 저희한테 너무 하늘 같은 그런 선배님들도 또 이제 고등학교 기간 때는 또 그런 불안한 순간도 있으셨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고민했던 부분도 있으셨고, 이런 것들이 있으셨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되는 것들이 정말 저한테 큰 위안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게 뭐 불안한 마음이란 게 뭐 학부를 간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 뭐 학부 유학을 나왔다고 해서 그게 뭐 그 자체가 어떤 성취는 전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학부 생활 중에 또 이제 저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꿈이 굉장히 큰데 이제 그 큰 꿈을 꾸면서 또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데, 이런 또 스트레스를 받을 때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해주셨던 말씀들을 다시 이렇게 마음속에 새기면서 또 이렇게 스트레스를 또 해소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이 두 분이 정말 큰 도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배님들 그리고 예비 입학생 후배님들은 꼭 이제 담임 선생님들을 찾아뵙고 좀 이런 뭔가 선배들 얘기 많이 여쭤보세요. 뭐 저도 이런 좀 선생님들 앞에서 막 울기도 하고 되게 좀 그런 에피소드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하실 테니까 선생님들께서는 선생님들께 찾아뵙고 여쭤보시면 잘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은사님은 그래서 저희 학교 선생님은 아니신데 저희 학교에서 이제 2학년 때 제공하는 R&E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만나 뵙게 된 이제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디지스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이기준 교수님이라는 이제 교수님인데 이제 이분께서 저희 R&E 지도를 해주셨고 사실 이분께 이제 물리도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실험 관련돼서 이제 이분은 이제 광학 쪽 관련돼서 이제 실험을 하시는 분이라서 이제 그런 이제 실험적인 것들도 많이 배웠는데 그것도 물론 너무 감사한 가르침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 있어서 더 큰 가르침은 이분을 보면서 내가 나중에 교수님이 된다면 이분처럼 학생을 대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학생들이 그냥 학생들의 마음을 너무 잘 헤아려 주시고 또 학생들이 이렇게 더 좋은 연구자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또 이렇게 정말 좋은 조언들을 아끼지 않아 주셨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하버드에서도 너무 좋은 롤모델 교수님들이 많고 하지만 또 이제 이기준 교수님께서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당장뿐만이 아니라 훗날도 계속 제가 뭔가 연구자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나중에 학생을 가르친다면 아니면 내가 나중에 학생을 대한다면 이분처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KS에 다니면 이제 이런 분들이랑도 어떻게 보면 커넥션 이렇게 뭔가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오늘 인터뷰에 초대해 주신 최은영 선생님께 또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는 이제 화학을 하는 학생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화학을 잘 못했어요. 사실은 화학을 잘 못했는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최은영 선생님께 뭐 화학 쪽 연구로 너무 이제 훌륭한 선생님이시고 정말 이제 저 동기들 중에서도 이제 선생님께 이렇게 정말 은혜를 많이 입은 친구들이 너무 많은데 뭐 그 후배들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사실은 선생님께 제가 제일 감사했던 건 제가 어, 또 아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이렇게 유학을 처음 가고 싶다고 생각을 했던 건 이 1, 2학번 그러니까 KSA 1, 2학번에 그 컬럼비아 대학교를 이제 졸업하시고 지금 하버드 대학원에 계신 참고로 이분도 이제 케미 은영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인터뷰 영상을 찾아주세요. 그런데 이제 그 1, 2학번 유재욱 선배님께서 이제 1학년 제가 1학년 때 1학년 2학기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아니 1학기 때였나? 1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학교를 방문하셨을 때 이제 유학 설명회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유학을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때는 되게 겁이 많았고 되게 용기가 없어서 선배들한테 막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걸 약간 무서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뿐만이 아니라 그 최은영 선생님께서 10학번에서 이제 버클리를 졸업하시고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그 박사 학위를 마치시고 지금은 또 포닥 과정에 계신다고 알고 있는 그 신용무 선배님이라는 분이 있고 이분도 케미 은영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찾아보시길 바래요. 네, 그렇게 이제 두 분 선배님을 최은영 선생님께서 뭔가 유학에 또 관심 있는 후배다 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뭔가 저번에 학교에 방문하신 일이 있었을 때 연결해 주시기도 했었고 또 뭔가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연결을 해주셔서 이 최은영 선생님 덕분에 이 선배님들이랑 정말 좀 개인적으로 교류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게 참 감사한 이유가 선배님들께서 저한테 사실은 세 가지 희망을 주셨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KSA에서 미국 대학으로 학부 유학에 갈 수 있다. 전 사실 몰랐었거든요. 저는 사실 이제 영재 학교에서 그냥 다들 이제 카이스트 서울대를 가시니까 나도 이제 그렇게 하게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왜냐면 이제 저는 이제 중학교 때는 이렇게 유학을 이제 저희는 청심국제 중이랑 청심국제 고가 연관된 시스템인데 그렇다 보니까 중학교 때는 유학을 나가는 고등학교 선배들도 많고 했었어서 유학 자체가 생소하진 않았는데 이제 KSA에서의 미국 대학으로 유학을 갈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두 분이 오셔서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마음가짐이 정말 컸던 것 같아요. 저한테 있어서. 왜냐하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은 걸 바꾸더라고요. 저한테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일단 이게 너무 컸어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분 다 이제 영어 공부의 중요성을 굉장히 이제 이렇게 중요하다고 저한테 그렇게 조언을 해주셨어요.
사실은 제가 참 부끄럽지만 제가 이제 청신국제중을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중3 때까지는 제가 좋아하는 이제 수학이랑 이제 과학 공부만 했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영어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 PT, 영어를 잘 못했다는 게 어떤 기준이냐면 제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PT를 따고 싶어가지고 영어 PT를 따고 싶어서 영어 PT 시험을 쳤는데 이제 제가 시험을 3번인가 2번인가 봤었는데 이제 다 이제 A- 기준도 그때 1학년 입학하기 전에 못 넘었었거든요. 근데 사실 좀 이제 청진국제 출신인데 좀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부끄러움은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선배님들께서 직접적으로 유학을 가려면 영어를 잘해야 된다. 단순히 시험을 보는 그런 영어가 아니라 정말 이제 그런 생활 영어까지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사실 온라인상 열려있는 무료 기회들이랑 그리고 이제 ECC, 여러분 그 KS의 ECC라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는데요. 예, 저는 이제 그런 ECC의 뭐 회화반, 뭐 SAT반 이런 것들을 다 막 신청해서 1학년, 2학년 때 좀 집중적으로 했던 것 같고 또 이제 그렇다 제가 또 이제 필요하니까 막 이제 막 그런 영어를 계속 하려고 고등학교 내내 정말 노력을 많이 기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SAT나 ACT 준비도 학교 도움을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영어 회화 글쓰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재영 선생님이나 아니면 김진실 선생님께서 뭐 글쓰기 첨삭도 해주셨고 또 원어민 선생님들이랑 막 회화도 많이 하고 그리고 뭐 이건 뭐 당연히 영어 실력으로 의도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국제부라고 또 이제 학생회 활동을 했었었는데 뭐 이제 그런 활동을 하면서도 국제 학생들이랑 같이 이렇게 하면서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영어가 많이 발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학을 나왔을 때도 물론 이제 아직까지 제가 원어민에 비하면 영어 실력이 많이 부족하고 아직까지도 영어를 많이 발전시켜야 된다는 걸 의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학교 내에서 뭐 수업을 듣고 그리고 생활하고 뭐 친구들을 사귀고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이제 영어 실력을 쌓을 수 있었던 건 이 선배님 두 분께서 굉장히 진지하게 영어가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게 컸던 것 같습니다. 사실 부모님께서도 영어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뭔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부모님 말씀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이제 그런 잘 들리지만 선배님들 말씀이 뭔가 좀 하늘 같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분 조언이 그렇게 또 도움이 됐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제가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분들이 제가 이제 입시를 준비할 때 제가 알기로 유재욱 선배는 이제 그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이제 대학원 입시를 준비하고 계셨고 그리고 신용무 선배는 대학원생이셨어요. 이게 엄청 바쁘셨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제가 에세이 관련된 검토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입학은 이제 나 후배님들이 잘 설명해 주시겠지만 이 에세이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입학 시에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데 제 자기소개서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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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도 깊게 검토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아주 도움이 되는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뭔가 고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했어? 아니면 이 부분은 뭔가 어떤 의도에서 한 거야? 이런 식의 뭔가 제 의도가 불분명한 부분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선배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저보다 이제 각각 5년, 7년 선배님들이다 보니 선배님들이고 또 이제 두 분 다 연구자의 길을 걸으시는 분들이에요. 공교롭게도. 그렇다 보니까 저도 이제 연구자로서 이제 길을 걷고 있으니까 이제 아직 학부생이라서 어떻게 보면 뭐 병아리에 불과하지만 그래서 이제 선배님들께 연구자로서의 자세 그리고 연구자로서 해야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은 조언들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도움을 주었다 보니까 제가 이제 또 은혜를 갚고 싶잖아요. 저도 사람인지라 이제 선배님들께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저도 사실 선배님들께 받은 만큼이라도 그 사실 불가능하지만 제가 이렇게 후배님들께 또 돌려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뭐 그렇게 많은 도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또 20학번 선생님들 관련돼서도 이렇게 그 입시 준비할 때 약간은 도움을 드렸고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도 제가 뭐 유학을 저는 뭐 앞으로도 미국에서 계속 대학원을 진학하고 이렇게 이제 학자가 되기 위한 길을 걸을 건데 제가 바쁘더라도 한과영에서 불러주신다 아니면 한과영에서 아니면 어떤 후배가 연락이 왔다 하면 저는 무조건 그 돕는 데 있어서 제 노력을 다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제 후배님이시거나 아니면 제 후배님이 되실 분들은 앞으로 뭐 전혀 기탄 없이 또 연락처 관련돼서 국제교류팀이나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메일 주소를 주실 거니까 기탄 없이 알려주시면 제가 그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거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인터뷰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제가 최근에 제가 정말 존경하는
제 이번에 PBK 이제 24명 그 이번에 그 행사에 갔을 때 이제 이 파이베타 카파 하버드 회장님이시기도 한 이제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굉장히 이제 연세가 있으신 하버드 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이제 뭐 맥락은 좀 디테일한 부분이라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교훈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기억이 남아요. 너가 항상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항상 럭키하길 바라고 너희가 럭키하다는 걸 스스로 인지하고 있길 바란다. 럭키한 상황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길 바란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KSA에서의 제가 정말 럭키했고 럭키하다는 걸 스스로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재학 중에도.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KSA에 지금 다니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다니게 될 영상을 보고 KSA에 가고 싶어졌으면 좋겠습니다. KSA에 다니게 될 후배님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스스로 KSA라는 정말 럭키한 환경이 있고 그리고 그 KSA라는 그런 럭키한 환경에서 스스로의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이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제 인터뷰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고 싶어질 것 같아.